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서 네모 2번 보시면요,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나와 있어요. 자, 법률관계라는 건 뭐죠? 그렇죠. 인간의 사회생활 가운데 법 규범의 지배를 받고 법적 구속력이 있고 권리 의무에 대한 관계로 나타나는 법률행위 계약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자, 권리라는 것은요, 일정한 이익을 향수 누리게 할 법이 인정하는 힘, 이에 반하여 법률상의 구속력을 우리 의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네모 2번 보시면 우리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나와 있어요. 법률관계와 규범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쉽게 한번 해봐요. 쉽게 한번 해봐요. 자, 인간의 사회생활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뭘까? 그렇죠. 인간관계냐 법률관계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인간관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사회생활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규범의 지배를 받지 않고 권리 의무가 없는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친구를 생일날 초대하는 거, 친구랑 만나기로 한 거,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거. 그럼 법률관계는요, 인간의 사회생활 가운데 법 규범의 지배를 받고 또 법적 구속력이 있고 권리 의무에 대한 관계로 나타나는 관계죠. 이거 뭐예요? 법률행위, 매매 계약하는 거, 임대차 계약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간관계냐 아니면 법률관계냐, 이렇게 인간의 사회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인간관계라는 건 뭐예요? 친구를 생일날 초대할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갈 권리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 따라서 인간의 사회생활 가운데 권리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인간관계입니다. 권리 의무가 있어요. 매매 계약하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매도인은요 재산권 이전 의무. 물론 권리 의무가 다 동시에 나타나지만 법률행위 매매 계약은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지. 법률관계는요, 법적 구속력 있어요. 법적 구속력 있어요. 법적 구속력 있어요, 여러분. 법적 구속력. 그러면 우리 법 규범의 지배를 받느냐? 인간관계는 법 규범의 지배, 이거 없죠. 아니, 친구를 생일날 초대하는데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법규범의 지배가 있습니까? 없지. 그러나 법률관계는 법규범의 지배가 있는 거야. 따라서 권리의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행치 않으면 강제이행, 손해배상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생일날 초대하는 거를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요? 없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나 법률관계는 강제행위나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있으니까 우리 쉽게 생각을 해봐요. 자,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 누리게 할 법이 인정하는 힘. 의무라는 건요, 이에 반하여 법률상의 구속력이죠.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 누리게 할 법이 인정하는 힘. 의무는요, 이에 반하여 법률상의 구속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법률관계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사회생활 가운데 법 규범의 지배를 받고 법적 구속력이 있고 권리
의무에 대한 관계로 나타나면 법률 관계다 그러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생일이래, 생일. 그런데 친구를 갖다가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때 생일날 초대하는 것이 초대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초대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초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설령 초대한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전에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 캔슬이 됐다, 연기가 됐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법적 책임, 법적 구속력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을, 갑 수혜주택을 여기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했다. 이거는 법률관계지. 그리고 권리무가 있는 거지. 매도인 갑의 권리는 뭐였어요, 여러분? 매도인 갑의 권리는 매도인 갑의 권리는 대금을 받을 권리죠. 매도인 갑의 의무는요. 그렇죠. 대금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고 등기해줄 의무. 매수인의 권리는요. 매수인의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매수인의 권리는 건물을 인도받아 등기할 권리. 즉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입주할 권리, 점유할 권리, 등기할 권리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의무는요. 매수인의 의무는요. 대금 지급 의무. 대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파트로 나눠주는 게 관행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때 계약을 하고 계약금 줬죠, 중도금 줬죠. 근데 잔금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필증 인감을 떠서 등기도 안 해주고 점유 입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압류, 가압류를 통해서 강제집행 절차도 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왜? 법률관계니까. 그러나 친구를 생일날 초대하기로 한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를 구분을 했어요. 자, 인간관계는 권리무 없어요. 생일날 초대하는 거 제일 쉬운 거. 법률관계 매매계약은 권리무 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복잡하게 전개되다 보니까요, 인간관계, 법률관계, 중간적 영역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호의관계다 그래요. 중간적 영역이에요. 평상시는 인간관계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호의관계는 사고가 났을 때는 평상시는 인간관계에 가까운데, 더 가까운데 사고가 났을 때는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법률관계로 전환할 수 있어요. 법률관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 여러분? 그렇지, 호의동승. 자, 전에는 호의동승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호의동승 없어요. 왜? 사건, 사고가 연결되니까. 특히 여자분들 남의 짓하면 엄청난 범죄로 연결되고 살인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요즘은 없어졌지만 전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의 차 함부로 타는 거 아니다,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남자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지.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다른 분들 함부로 동승을 못 시켜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호의관계, 호의동승은 평상시 인간관계 공짜로 태워주는 거지. 평상시 인간관계입니다. 자, 저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경험이 있어. 자, 약 20여 년 전에 제가 고향이 충청도거든. 자, 청주에서 대전을 거쳐서 공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전과 공주 사이에 여기 시골 있었는데 거기에 유급인가 그래요, 공주. 그런데 여기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차량을 운전을 하고 막 가는 중이었는데 여기 예쁜 여자분이 20대더라고. 차를 세우더라고.
저는 그때 결혼도 했고 나이가 40이나 됐으니까, 에? 30대 후반, 이 정도 됐으니까, 내공이 있으니까 여자 혼자 차를 세운다고 그래서 아무리 이쁘다고 모델 출신이라고 차를 세우겠습니까? 그냥 가려고 했지. 그랬더니 도로로 가로나서 이렇게 가로막더라고 막. 그래 할 수 없이 세웠지. 그랬더니 요 뒤에 숨어있던 분이 두 분이나 나와. 두 분이나. 한 분은 교장 선생님, 한 분은 교감 선생님이래.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전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를 다 안 가지고 오셨대. 업무 차량도 뭐 고장이 났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인계를 쓴 거더라고. 두 분은 여기 뒤에 계시고, 그 교대를 갓 졸업한 여학생, 여교사, 20대 여교사 한 분이 차를 세운 거더라고. 그랬더니 우르르 타. 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그랬더니 대전까지 가재. 대전까지 가재. 에? 대전 가는 차 아니네. 아니 여기 좀 볼일 보고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괜찮대.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가재. 태워달래. 급한 일이 있대 자기들이.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여기서 볼일 한 5분 보고 그대로 대전으로 태워다 드렸잖아. 자, 그러면 이때 여자분 혼자 탔으면 작업이 가능합니까? 작업 1번은 뭡니까? 작업 수칙 1번은 전화번호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같이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그 당시 제가 30대 후반인데 40대, 50대 될 거예요. 그 당시 50대 분들이 계시는데 두 분이나? 못하지. 물론 그때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결혼도 했고 내공이 좀 있었어요. 어지간한 여자는 좀 쳐다보지도 않았어. 믿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공짜로 태워다 줬지. 대전까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 그렇지. 차량 탑승자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 평상시는 인간관계지만 법률관계로 전환된다. 법률관계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모 2번에 보시면 법률관계와 권리의무가 나와 있고요. 네모 3번에 보시면 권리와 의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네모 3번의 권리와 의무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대응관계에 있다. 다만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취소권 같은 형성권의 경우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경우 각종 공고의무, 등기의무. 우리 공시법 시간에 등기의무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고 형성권 같은 거, 의무는 있는데 권리가 없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표리관계, 권리가 있으면 의무 따라오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 따라오고 그런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자, 6쪽에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6쪽에 넘어가시면 중요한 권리의 분류 나와 있어요. 권리의 분류 나와 있어요. 6쪽으로. 자, 6쪽이 아니네요. 이게 페이지 수가 바뀔 수 있어서 저는 가제본 보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번 중요한 권리의 분류 나와요. 찾으셨어요? 중요한 권리의 분류 나와요. 중요한 권리의 분류. 첫 번째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나오죠.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권리를 사건을 분류한다 그러죠. 자,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인데, 자, 우리가 1강 시간에 공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법은 사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의 권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붙여요. 그러면 이 사법상의 권리, 사건은 크게 나누면 내용에 한 분류, 작용에 한 분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괄호 1번 내용에 한 분류가 있잖아요. 내용에 한 분류는 뭐로 한 방에 보내버리느냐? 재인가사 이렇게 보내버리면 돼요. 쟤는 뭐야? 재산권으로 1강 시간에 소개가 됐어. 재산법, 물권과 채권 합쳐 재산법이라고 하는 거죠. 친족과 상속을 합쳐 가족권, 친족법, 상속법상의 권리, 친족법, 상속법상의 권리. 재산권은요, 물권법, 물권편 똑같은 얘기예요.
법조문은 편. 자, 기본서에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물권법, 물권편 똑같은 얘기예요. 채권법, 채권편. 채권법 중에서 우리 계약총론과 강론이 공인중개사 시험범위 대상이라고 그랬죠? 자, 물권은 대법원 들어가고 질권만 제한다. 1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인격권, 그렇죠. 이건 사원권, 그렇죠. 우리가 공인중개사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건 재산권이죠. 또 뭐가 있어요? 무채재산권도 있어요. 자, 무채재산권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창작, 고안, 지능, 발명 등 정신적, 지능적 창작물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물권은 뭐예요? 그렇지. 예? 자, 뭐예요?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집에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물권 법정주의 185조에 따라 8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재단권. 자,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임차권은 소속이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주체에게 청구하는 거고, 뭐가 채권이, 물건은요, 권리 주체 자연인 법인이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하는데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부동산 등의 물건을 직접 집에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겁니다. 자, 우리 물권법 시간에 나오지만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과 달라.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요. 우리 권리의 주체, 자연인 법인이. 그래서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물권 법정주의 185조에 따라 8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8가지는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재산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또 물권법 시간에 또 나와요. 그래서 8가지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 8가지를 배우는 게 물권법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험서는 4파트, 4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1편 민법 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만 뽑아낸 거죠. 그리고 계약 전론, 계약 강론 이렇게 2가지만 들어가. 어디 채권법 속에서. 그 다음에 제4편은요.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책 구성이 4파트예요, 여러분. 제1편 민법 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계약법, 제4편 민사특별법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약법만, 여기는 질권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 권리의 분류를 공부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괄호 2번 권리의 작용, 효력에 따른 분리 나와 있잖아요. 권리 사건을 갖다가 작용, 효력에 따라 분류도 할 수 있어요. 작용, 효력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대? 그렇지, 형성권, 형성권. 자, 이 형성권 파악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가끔 반영이 되고 있어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 요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항변권. 항변권. 항변권은 우리 나와 여기 채권법 계약법 시간에 동시행의 항변권 거기서도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지배권, 물권 같은 것, 또 청구권, 채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청구권이죠. 그러나 대부분 채권에 있지만 청구권이 물권에도 있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권법 시간에 공부하고, 여기서는 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요거만 파악하시면 돼. 그래서 형성권 중에서 권리의 종류, 사건 중에서 작용,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형성권이 있는데, 요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률 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 요거 있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거, 요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야만 되는 권리, 이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붙었지만 무늬만 청구권이고 사실상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 요렇게 나눠요, 여러분. 자, 지배권, 청구권은 잘 몰라도 되고 좀 있으면 나오니까, 항변권은 채권법, 계약법 시간에 나오니까 우리 요거 중요하니까 간단히 파악을 해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에게 계약, 법률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이분의 사기가 있었어요. 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누수가 되고, 또 비만 오면, 장마철만 되면 산사태가 나는 못 쓰는 건물을 시가 1억도 안 되는 청구를 사기를 쳐서 2억에 계약을 했대. 그럼 이때 매시인은 110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럼 취소를 할 때 이 취소권이라는 권리, 요거는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따라서 취소할 때 구두든 문자 메시지든 내용 증명이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는 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 취소하면 이 매매 계약이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무효의 결과 계약금 2천만 원을 이미 지급을 한 상태래요. 그러면 계약금 2천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금 2천만 원 돌려줘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건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야, 사기꾼 아저씨 갑, 내가 이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테니까 취소하도록 동의해줘 하고 동의를 구합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지. 동의 구하면 뭐라고 그래요? 갑이 사기꾼 생활 40년 만에 취소할 때 동의 구하는 얼빵한 인간은 처음 봤다고 그래. 처음 봤다고.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취소할 때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금 돌려줘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거예요. 계약금 2천만 원 돌려줘 취소했잖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걸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그래? 돌리도. 충청도 사투리는 뭐야? 빨리 줘요. 법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강원도 지방에서는요, 빨리 주더래요. 빨리 주더래요. 그건 우리 강원도 지방에 사시는 분이 가르쳐 줬어. 우리 강원도에서는 빨리 주더래요. 그런다고. 자, 강원도는 이 말투가 북한 쪽하고 유사한 것 같아. 드라마에 나오는 북한 쪽하고. 근데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여러분. 그렇지? 자,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요거를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름은 청구권으로 붙었지만 사실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권리도 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야, 실제 상황이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빌렸습니다. 자, 여러분,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요? 임대차 계약이지, 임대차 계약. 그래서 계약 기간 5년이고 보증금 1억이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주택 달라요. 건물과 주택은 1기가 1개월. 토지는요? 그렇지, 1기가 1년. 그래서 1년에 매년 말 차임 요거를 갖다가 100만원씩 주기로 하고 5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하는 임차인들이 임대인 토지 소유자 갑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신축한 건물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요거 재계약합시다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들이 임대인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거는 진짜로 청구권이에요.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갱신 재계약 못해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재계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했는데 거절하면 시가대로 사십시오 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 갑, 땅주인 갑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무단으로 신축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없고 이거는 매입 매수를 해야 돼. 따라서 소속이 형성권이 돼버려요. 하나는 청구권이 돼버리고 이름만 청구권이고. 그러면 결국은 땅주인 갑의 입장에서는 갱신을 할 거냐 매수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많은 자본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했다는 건 많은 자본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동의 없이 하면 억울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 철거를 요구해야지. 아예 건물을 무단 신축할 때는 신축을 못하게 하셔야지. 자, 어찌됐든 그건 나중에 또 나와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했다는 얘기는 매수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매수냐 거절이냐 선택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결국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늬만 청구권이고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이름만 무늬만 청구권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하는 경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하는. 이거는 소송 안 해도 되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도 되지. 물론 안 될 때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채권자 A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이 부도 아저씨. 부도 직전에 이분이 그래서 채무자가 부도 직전이다 이런 사정을 알고 이분의 동산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구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 건물 하나 지키겠다 하는 의도로 이 X빌딩 건물을 갖다가 처남을에게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그걸 우리 가장매매라고 그래. 가장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가장매매를 해서 처남, 친인척 의뢰 명의로 진짜는 매매 안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어. 왜?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는 108조 1항 통정의 표시 무효가 되는데 당사자는 짜고 수습했으니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가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안 되지. 채권자도 요거 나의 채권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다. 에? 요거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줘라 하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요거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야 되는 거냐,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송 없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름은 청구권인데 실제는 이름만 청구권이고 문의만 청구권, 형성권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것이 2번 중요한 권리의 분류, 가로 2번 권리의 작용, 효력에 따른 분류, 동그라미 3번 형성권에 디귿까지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그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심화학습 권리의 객체 물건이 나와요. 권리의 객체 물건 한번 확인해 봅니다. 권리의 객체 물건. 자,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삼면관계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면관계. 삼면관계를 소개하면 민법 공부가 쉬워져. 자, 우리 권리의 주체가 있어요.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을 갖는 우리 개인 자연인과 등록된 단체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있으면 여기에 누가 있느냐? 권리의 객체가 있어요. 자, 권리의 객체라는 것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물건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자, 물건이라는 것은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집에서 이끌어놓는 배타적인 권리를 얘기하는데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주물과 종물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원물과 과실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빅3 분류인데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부동산과 동산이 소속이 물건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배하는 권리는 물권이라고 한다. 재산권 중에서.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동산은 부동산 위의 물건을 말한다. 좀 있으면 이건 다 알게 돼. 너무 시시해요. 그런데 요 사이에서 권리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권리의 변동은 뭘 얘기하는 거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리 변동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거 너무 쉬워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건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쉬워요. 근데 처음엔 좀 어렵다 하더라고. 아니 어떤 분은 권리 변동이 뭡니까? 라는 말씀을 못 하셔. 그럼 실력 향상이 안 돼. 자, 우리 공부의 제 1번은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를 많이 아시는 분은 힘이 생겨. 그리고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실력 향상이 되는데 용어가 정리가 안 된 분은 계속 공부가 어려워져. 자, 공부 방법 우리 입문서에 소개를 해서 공부 방법을 생략을 했는데 용어 파악하라고 그랬죠. 공부 방법 1번이. 공부 방법 1번이 용어인데 용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목과 목차를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 이거 모르면 실력 향상이 안 되지. 자, 그러면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서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서 권리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이분이 토지를,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X토지. 자, 갑을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처음 하시는 분은 의문점을 가지는데 시험 문제도 갑을병으로 사례가 주어지고 땅 이름도 X토지로 건물 이름도 X건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갖다가 그렇지, 어디에 서울대학에 기부를 했대요. 그럼 우리 증여다 이런 말을 쓰잖아. 그러면 이때 권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갑과 갑 개인을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 자연인. 자, 서울대 법인화 됐죠? 그러면 서울대를 뭐라 그래? 법인,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지. 권리의 객체는 뭐가 돼? X토지가 되는 거지. 부동산 X토지. 얼마나 쉬워.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은 뭐야? 그렇지. 갑은 소유권이란 물권 권리를 소멸 상실한 거고, 을은요 소유권이란 권리 물권을 취득한 거고, 발생. 그리고 갑으로부터 을에게 주체 변경이 일어났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리의 주체, 객체 사이에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물건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학습 권리의 객체, 물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요거 파악하시면 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죠. 자, 물건이라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죠. 자, 유체물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거고. 에? 전기를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뭐예요? 그렇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공기 중에 산소를 축출해서 산소통 만들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물건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분류할 때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원물과 과실로 분류할 수도 있고, 주물과 종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정착물에 대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동사는요, 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물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3번 토지 나오죠? 2번 건물 나오죠? 3번 수목과 미분리의 과실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착물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물권법 시간에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파악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박스 4만에 5번 보시면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나오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그때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것만 설명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제2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제3강에는 권리변동과 그 원인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2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